여보, 요즘 유튜브나 릴스에 보면 자폐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 근데 자폐가 정확히 뭐야? 그냥 말이 늦는 거랑은 다른 거지? 말이 늦는 거랑은 다르지. 자폐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의 문제거든. 내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이 자폐 스펙트럼인데, 사실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면 그렇게 막연하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자폐의 일부 행동 중에 보면 애들이 눈 맞춤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눈 맞춤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딴 데를 보는 거라 그거랑 좀 덜이 달라. 자폐 성향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과해서 뒤를 보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공동주의학이라고 하는 거야. 공동주의? 그게 뭔데? 공동주의하기는 아주 쉬운 예로, 내가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삐뽀 삐뽀 구급차 소리가 나. 그러면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창밖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엄마를 쳐다보겠지. 엄마 저 소리 들었어? 뭐 한 이런 표현으로. 이게 공동주의학이야. 아, 그래. 그럼 자폐인 애들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치. 혼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서 막 팡팡 뛴다거나 그 소리에만 집중을 하지, 엄마한테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내가 이 소리를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의도나 마음이 없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어. 애가 좋아하는 뽀로로 장난감 갖고 놀 때 자기가 기분 좋으면 엄마 이거 봐 하면서 그 장난감을 들고 엄마한테 와서 자랑을 하거나 하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고 혼자 구석에서 장난감을 그냥 보고 있다거나 뭐 던진다거나. 아, 그러니까 나만 아는 세상에 빠져 있는 거네? 뭐 그치. 엄마랑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는 욕구 자체가 적은 게 가장 큰 특징이야. 장난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애들은 원래 한 가지 장난감만 계속 가지고 놀지 않아?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도 공룡만 하루 종일 가지고 논다거나 자동차를 가지고 논다거나 그거랑 좀 다른 거야? 그치. 조금 다른데 그냥 공룡을 좋아하는 거야 그건. 또는 뭐 자동차를 좋아한다거나 뭐 뽀로로 좋아한다거나. 근데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은 장난감을 조금 이상하게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이상하게? 뭐 자동차를 예로 들면, 보통 이제 자동차는 바닥에서 이제 부릉부릉 굴러가거나 뭐 부웅 하면서 간다거나 이런 걸 애들이 흉내내잖아. 근데 애가 자동차를 뒤집어서 손가락으로 바퀴만 계속 돌려. 뭐 5분, 10분, 30분 내내 그 바퀴 돌아가는 것만 보거나 계속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야. 아, 그 친구들한테는 그 회전하는 감각이 너무 중요한 거야. 또 물건을 계속 일렬로 끝도 없이 세워두거나 거실 끝까지 자동차를 쭉 세워놓거나.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누가 와서 그 줄을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세상을 막 잃어버린 것처럼 막 자지러지게 울고. 이거는 놀이가 아니라 감각적인 어떤 규칙이나 또 감각적으로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 듣고 보니 확실히 그냥 좋아하는 거랑 다르네. 그럼 여보, 20개월인데 아직 말을 못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말이 늦는 건 좀 기다려 볼 수 있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주의 이야기, 엄마랑 같이 보기가 안 되고 장난감을 좀 이상하게 가지고 놀고 또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자기가 하던 거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더 기다려 보면 안 돼. 그럼 바로 치료를 받아봐야 되는 거야? 그치. 자폐는 빨리 발견해서 사회생활 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 고민할 시간에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는 게 아이를 위해 제일 빠른 길이야. 그러면 말은 계속 못하는 건가? 자폐만 아예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야. 말을 잘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애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대화할 때 약간 복사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 복사? 반향어라고 들어봤어? 아니? 내가 우유 줄까? 그러면 보통 애들은 응 하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우유 줄까? 라고 똑같이 되물어. 아니면 뭐 어제 본 만화 대사를 상황에 안 맞게 혼자 계속 중얼거리던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는 거네? 그치. 그리고 나를 너라고 부르거나 자기를 나라고 안 하고 수연이가 했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데 있어서 대명사를 헷갈려 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 말은 하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인 거지. 그러면 애가 좀 예민해가지고 소리에 놀라고 편식 심한 것도 자폐랑 상관이 있어? 아주 상관이 깊지.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은 감각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거든. 어떤 애는 청소기 소리나 청소기 소리 같은 게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서 귀를 막고 자지러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옷 뒤에 달린 라벨이 칼날처럼 느껴져서 특정 옷만 입으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해. 음식도 식감이 조금만 다르면 뱉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감각적인 특징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야. 놀이터 가면 애들끼리 안 놀고 혼자 노는 애들 있잖아. 그런 것도? 그치. 단순히 낯을 가리는 거랑은 좀 달라. 보통 애들은 친구가 노는 걸 히글거리면서 끼고 싶어 하거든. 근데 자폐 성향이 있으면 옆에 누가 있든 말든 자기 세계에서만 놀아. 이걸 한 공간에 있어도 따로따로 노는 병행놀이라고 하거든. 그냥 공간만 공유할 뿐이지 상호작용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야. 자폐는 빨리 발견할수록 애가 사회에 적응할 확률이 많이 올라가. 좀 늦겠지 하고 방치하는 게 아이한테 제일 미안한 거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전문가를 만나보는 게 좋아. 무서운 건 자폐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계속 손을 내미는데도 우리가 몰라보고 지나치는 거야. 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통하고 싶어 하거든.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의 세상을 넓게 만들어주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용기 내서 전문가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